자, 이번 시간에는 제11장 지형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형 측량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형 측량이라 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즉 지구 표면상에서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지물의 상호 위치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측정을 한다. 즉 x, y 어떤 지물에 대한 x, y와 수직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h 값이겠죠. 이 h 값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뭘로 축적을 해요? 축척을 해요? 축척이란 개념으로 또 도식이란 개념으로 표시한 것을 지형도라고 한다. 즉 이 지형도라고 하면 우리가 토포그래픽 맵이라 불러서요.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도를 축약한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방식을 지형 측량이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표면상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형태들이 있는데 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산세 같은 거나 하천 같은 또는 뭐 구름, 계곡 이런 부분들에 의한 지형의 모습, 그래서 줄여서 지모라고 하고요. 인공적이다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온 지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나 철도 이런 시설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지형의 모습과 지모 형태들을 측량을 한다는 거죠. 즉 지형 측량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 지형의 모습, 뭐 산의 꼭대기, 산이 높고 낮고 이런 산정이라든지 산의 정상부나 구릉지나, 그죠? 계곡이나 평야 같은 것들, 이런 형태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아주 장시간 동안 지구가 여러 자연의 환경들을 거쳐가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된 모습들을 반영을 한 지형의 모습들을 측량을 통해서 어떤 좌표도 성격으로 얻는 데이터와 함께 지물도 얻어야겠죠. 뭐 지물의 뭐 도로, 철도, 다음에 뭐 건축물들도 있을 거고요. 건축물, 뭐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하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형태들의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냐? 적정한 축척이라는 말과 함께 또는 도식이라고 하는, 도식이라 하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뭐 논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조그맣게 표시하고, 뭐 절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죠. 뭐 학교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기호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도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의 크기들을 지도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축척의 비율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축척이라는 걸 도입한다 라는 개념이 지형 측량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지형도 또는 우리가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도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각각의 특성들은 무엇을 갖추는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방법에 의한 분류인데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내용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반도, 영어로는 제너럴 맵이라 표현을 하고, 자연이나 우리가 인문 사상이나 또는 사회 사상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 그걸 일반도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가 기본도라고 있죠.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하는 국가 기본도,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 일반도의 역할에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기본도의 축척으로 사용하고 있는 1대 5천 또는 1대 5만 기본도, 또 1대 25만의 지세도, 또 1대 1000만의
1대 100만의 대한민국 전도 이런 지도들이 일반도로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요렇게 과거에는 이제 종이 형태들로 표현하던 종이 지도가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지도를 이렇게 컴퓨터가 막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도를 종이 형태로 팔았고요. 판매를 시작했었고 그 판매를 할 종이들을 사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뭐 개발이나 어떤 뭐 일이 업무나 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같은 것도 이루어질 때 이 종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종이 지도 위에 그 개발 뭐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랬었죠. 지금도 현재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특히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이라는 CAD가 발달이 되면서 CAD 기반의 이런 종이 형태들의 지도들을 수치 형태들로 표현을 해서 쉽게 해서 여러분들 CAD에서 작업 가능한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 지용도가 개발이 되면서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우셨던 GIS의 발달에 기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지용도인 일반도로서의 수치 지용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전도도 일반도의 하나의 종류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주제도가 있습니다. 시매트 맵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주제, 일반적인 주제들을 강조해서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주제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이제 토지 이용도,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다 해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떠한 도심지 개발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 조성들을 좀 하고, 또 어디 지역에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기 짓기 위한 시설 부지들을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잡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러한 주제도들은요, 이러한 주제도들은 앞서 봤던 일반도 있죠. 일반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 목적과 주제에 맞게끔 그 특정 주제들을 강조할 목적으로 작성이 되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뭐 지질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각의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지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작성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뭐 지질도 같은 경우는 이 지질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맡아야 되겠죠. 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한국 지질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산림 토양도, 흙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흙을 구성하는 성분들로 또는 흙을 유효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특정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지도들을 토양도로 하고요. 산림 토양도라고 나오면은 또 산림청에서 담당을 하겠죠. 산림청에서 제작을 담당하는 어떤 특수 목적의 지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광도. 이뭐 강릉시의 관광지도인데요. 이제 행정구역상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지를 위치들을 각 주제별로 뭐 먹거리도 있을 거고 볼거리도 있을 거고 문화재도 있을 거고 즐길거리도 있을 거고 그런 목적별로 이렇게 위치들을 표현하는 방식들도 적용하는 게 뭐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용할 거고요. 한국관광공사 이런 데서도 이제 특정 관광지에 대한 부각된 형태들의 지도들을 만들고자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또 지자체에서 도시관리에서 도시관리에 필요한 도시계획도 그죠? 어디 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거고 어디는 공업지역, 어디는 상업지역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만들 텐데요. 그 계획에 관련된 지도 또 포함이 되고요. 또 산사태 위험지도 같은 뭐 이제 뭐 여러 종류가 많아요. 주제도들은 산사태 위험지도들도 이렇게 뭐 빨간색 색별로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해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뭐 산에 산사태 위험이 거의 없거나 빨간색 같은 산사태 위험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의 경사를 가지고 경사도에 따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경사가 좀 경사도가 심하다. 보통 고경사라고 하면 24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24도 이상의 경사진 곳은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계략적으로 산사태 물론 산사태가 발생이 경사가 급하다고 해서 발생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일단 경사도만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산사태가 약간 발생 개발 행위가 있을 때 특히 산사태에 대한 대비들을 미리 할 수 있게끔 내가 뭐 이 지역에다가 뭔가를 짓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그죠? 산사태 방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특수도라는 지도입니다. 스페시픽 맵이라고 하고요.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지도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종류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행기의 경로와 관련돼서 표현한 항공도라는 지도도 있고요. 하늘이라는 공간상에 어떤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항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비행기가 날면 안 되겠죠. 또 이제 높은 지형 지물이 있거나 아니면 또 군사적으로 보호가 되는 지역들 그런 경우를 표시해 놓기 위한 목적어에 의한 지도들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하늘이 있으면 당연히 바다가 있겠죠. 바다에서도 배들이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들을 제작을 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수심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점들에 대한 점으로 표시를 해서 그 점 지점 옆에다가 수심이 얼마나 탄지 그런 것들을 기준값들을 정해놓고 항해 바다에서 항행을 하기 위한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지도로서 해도로도 특수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보고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맵 서비스에서 위성지도나 영상지도 서비스 같은 거, 또 사진지도 서비스들 많이 활용을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런 지도들도 특수도, 특수한 목적에 한눈에 보기 편한 비행기나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지상의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일반 지도하고 오버레이 시켜가지고 즉 중첩을 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지도들을 특수도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뭐 지적도라고 그래서 잘 안 들어봤을 겁니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돈을 사회나 돈을 벌기 시작하고 땅을 사야 뭐 집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구입한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토지 경계점의 위치가 어딘지, 면적은 얼마인지, 뭐 토지 소유자가 얼마인지 이런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땅의 이력 정보들을 담은 지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적도. 이것들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라벌리는 LX공사가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 말고요. 이번에는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또 같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실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실제 측량한 성과를 이용을 해서 제작한 지도, 실측도라고 하고요. 앞서 봤던 것 중에 뭔지 일반도 같은 경우 실제 지형의 지물이나 지세, 지모 이런 형태들을 데이터들을 정량적 자료들을 얻어야 되겠죠. 측량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도 등에 대한 부분들의 작성들은 실제 측량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실측도라고도 하고요. 또 특수도 중에서도 뭐 항공도나 해도, 사진지도, 지적도, 그죠? 특히 지적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는 실제 측량,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측도의 하나의 예제로서 포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편집도입니다. 편집도는 기존의 지도들을 활용을 합니다. 기존 지도를 활용을 해서 편집한 지도들을 편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앞에서 봤던 뭐 일반도, 주제도, 특수도 요것들을 편집을 하는데요. 뭐 한 예를 들면은 일반도 같은 경우는 축척이 아주 이제 큰 축척의 지도가 있으면 대축척의 지도들을 표현을 해서 이제 소축초로 나눠지면요. 아무래도 크게 표현되어 있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위치들이 또 이렇게 하천들이 이제 쬐까맣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 줄어들어서 그 지도들이 계속 붙여갖고 표현이 돼서 좀 대축적인 지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도엽이 이렇게 있으면 지도가 이것들을 편집을 해서 좀 더 작은 축척의 지도들로서 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들, 그거를 편집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실측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예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이제 현황 측량을 통해서 현황도 실제 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설계 도면과 주변의 지형의 개발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산이나 아니 구릉지나 나대지나 이런 이제 개발 행위 이전의 형태들로 되어 있는 지형의 모습들을 가지고서요 실제 설계 도면을 해서 지었을 땐 이렇게 어느 위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표현을 해서 현황도를 만드는데 이거는 실측도에 포함이 될 거고, 그죠? 두 번째 이제 편집도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이제 이 지적도예요. 뭐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 또는 지적의 형태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일종 주거 지역이라든지, 아이고, 일종이나 이렇게 뭐 2종, 3종 또는 자연 녹지 이런 식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이런 개발 행위죠. 죄에다가 내가 이런 개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편집을 했죠. 그래서 도로는 이런 형태들을 만들 거고 중간에 로타리도 이렇게 만들 거고 이 토지 이제 주택 개발 같아요. 그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배치는 어떻게 할 거고 주거지 아파트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들어가는 아파트들 뭐 풍경채, 금강 펜트리움, 뭐 수자인 뭐 이런 아파트, 반도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할 때 만드는 것도 편집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집성도라는 게 있어요. 집성도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도나 도면,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이어 붙여서 만든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한 예로는 사진 집성도라는 게 있고요. 이 집성도 안에는 여러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인데요.
경기도 한강종합개발 항공사진 집성도라고 되어 있죠. 축척은 1대 6천 축척이고 촬영은 86년 2월에 촬영한 것이고 이런 지도를 바탕으로 이런 주변의 개발 계획을 뭐 특히 도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주택단지는 어떻게 만들고 상업단지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이 윤곽들을 화면을 좀 통해서 놓고 또 내가 대상이 되는 중심 지역에 개발이 되고자 하는 지역에 분들도 확대해서 확대된 내용들의 도들을 좀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도로는 총 공사료량 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함께 포함해 놓은 이런 것들을 집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축척에 따른 분류로 나눠지겠어요. 축척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거리나 면적 이런 부분들을 어떤 줄여주죠. 쬐끄맣게 줄여줄 때 이렇게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그러고요. 스케일이라고 그러고 기준은 이제 대축척, 중축척, 소축척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요. 대축척 지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교재들마다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대 1만 축척보다 큰 거, 그러니까 뭐 1대 5천 축척의 지도다, 뭐 1대 1000 축척의 지형도다, 또 1대 1200의 지적도다, 뭐 1대 500의 지적도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축척에 포함이 될 겁니다. 중축척 지도라고 하면 1대 1만에서 1대 10만 사이 축척의 비율이고요. 소축척 지도라고 하면 1대 10만 미만짜리, 뭐 1대 50, 20만, 뭐 1대 50만, 뭐 1대 100만, 이런 축척의 지도들이 소축척 지도로 포함이 될 겁니다. 축척별로 지도를 나누고자 할 때요, 소축척 지도에 대한 개념들하고 대축척에 대한 개념들 이제 익혔을 텐데 정 모르겠으면 이렇게 이제 분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분수. 그렇죠? 축척을 나타낼 때는 뭐 1대 몇이라는 비율로서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1분지 몇 분지분의 1 이런 식의 분수 형태들을 표현하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분의 1과 2000분의 1이 있다. 나누면은 값이 얘보단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대축척의 지도가 되는 거고 얘는 소축척의 지도가 됩니다. 뭐 지도 형태들을 표현하면 세계 지도보다는 이렇게 확대한 경상남도의 지도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대축척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도들을 이용할 작업들을 이제 들어갈 때 지도를 찾아야 되겠죠. 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수치 지도, 특히 우리가 캐드상으로 개발 계획이나 어떤 도면들을 이제 편집하거나 작업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치 지도들을 활용을 할 텐데요. 수치 지도 이제 인덱스 맵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렇게 잠깐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각 지역의 이름별로 이렇게 도면 이름들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주, 원주, 안흥, 평창, 뭐 정선, 임계, 삼척 이런 식으로 1대 5만 축척이거든요. 이렇게 이 해당되는 요만큼의 크기가 1대 5만 축척에 대한 지도고요. 이 5만 축척별로 지도의 도엽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엽 이름해서 도엽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도엽 명칭에 따라서 분류를 시키고 이 도엽 명칭으로 분류된 번호들은 또 그 하단 번호로서 또 구획을 합니다. 이렇게 큰 지도들을 또 나눠서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척의 지도가 있으면 이 삼척이라는 지도를 또 이렇게 1대 5만 축척이었을 때 이렇게 네 군데로 자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크기의 지도는요 1대 2만 5천 크기의 지도가 됩니다.
그만 축척의 지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들에 대한 크기들을 대축척으로 가면 갈수록 수치 지도를 관리하는데요. 이거를 번호로서 관리를 합니다. 번호로서 관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가 건설 회사에 다닐 수도 있을 거고 또 LX 공사 또는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 돼가지고 개발 계획도들을 참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도연명하고 명칭하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지도 이제 도역 번호를 찾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검색 서비스에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든 뭐 대상이 되는 대상 지역에 대한 주소나 명칭 등을 입력을 하면 그 해당되는 지역의 위치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축척별로 여기서 수치 지도다, 나는 영상 지도다, 이런 지도를 얻고 싶다 그럴 때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2번에 인덱스 쪽에 1대 5천, 2만 5천, 5만, 25만 축척에 별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전체 한국 전도에 남한 전도상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들이 또 나눠 있죠. 지금 용두라는 지역 내에 있는 뭐 이렇게 번호들이 써 있는데, 이 번호들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방법을 여러분들 일러드릴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대 5천을 눌렀더니 이 용두 003, 용두 004, 용두 005, 용두 006, 이거는 이제 도엽의 명칭을 부를 때 이르는 우리 한글말이고요. 그 도엽의 명칭들이 수치 지도로서 관리가 되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번호 형태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5천일 경우에는 번호가 좀 왠지 길어 보이고요. 아래서 보시면 1대 2만 5천 하면 왜 이렇게 번호가 조금씩 줄어들지요. 그렇죠? 이거는 모곡이란 지역의 도면이고, 이건 반곡이란 지역의 도면이고, 이건 뭔지 1대 2만 5천 축척일 때는 이렇게 좀 번호가 적는데,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